네, 이번 주에 글로벌 빅 이벤트 FOMC를 또 앞두고 있어요. 올해 마지막.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장의 좀 초미의 관심사고 어제 시장의 그 전강 후약 흐름도 결국에 이게 이제 빌미가 됐죠. 물론 또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는 또 오미크론 사망자 이 발생 때문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역시 이제 큰 제목은 FOMC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월 현재까지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FOMC는 일단 보고 가자는 심리가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시장 점검 잠깐 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 제가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여전히 좀 뭐 이제 시장은 2,900에서 3,000의 이 좁은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고. 그게 3천 위로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까요. 비중을 네, 그쵸? 깐단 표현 죄송합니다. 비중을 팔아요. 줄여나가려는 심리가 더 큰 예, 거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이제 뭐 시총상위 대형주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돌아오면 좀 줄이라는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뭘 계기로 해가지고 시장이 다시 뭐 정고점을 향해 간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는 투자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어제도 이제 장 초반에는 뭐 1%이 분봉으로 한번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1%대 이제 급등 나왔고 3,040까지 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쯤 되면은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이거 더 가나 싶어서 막 이제 막 쫓아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상승폭을 반납해서 급기야는 장 막판에는 하락 반전에서 좀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도 좀 특징적인 게 요즘 외국인 스탠스에 좀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를 한 1,500억까지 순매수를 해주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300억 매도로 좀 전환했다. 뭐 요 부분이 좀 수급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좀 선물 매매 동향에 휘둘린 하루였다. 볼 수 있는데 어제 또 장중 코스피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 한번 또 겹쳐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어제도 결국에 이제 외국인이 장중에는 선물을 4,800억대까지 사줬어요. 그게 이제 오전 한 11시 정도까지였죠. 예, 이제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 규모를 줄이니까 바로 지수도 끌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좀 멱살 잡고 이제 선물 쪽에서 갖고 논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 그리고 또 산타 할아버지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일 가능성 그리고 이제 IT가 역시 지금 중요한 점, 이 시장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어떤 수급에서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FOMC를 앞두고 있는 그런 관망 심리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결국에 이제 지수 플레이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에 이제 개별 섹터 중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일단 시장을 크게 안 타는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데서 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일단은 당분간은 FOMC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오미크론이 또다시 뭐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괴롭히고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한번 시장을 또 이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뭐 간밤에 그 이슈가 뭐 별도로 뭐 우리의 전략을 수정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미크론은 뭐 다시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힐 가능성은 항상 뭐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FOMC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과 좀 동조화되는 섹터보다는 시장 대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이 훨씬 더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갖고 온 종목들이 시장하고 동조화되는 건 거의 뭐 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시장 시나리오별로 이제 메뉴판을 좀 정해드렸는데 여기서 네. 일부 좀 변화가 있어요. 그거 좀 수정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로직은 항상 바뀌기 마련인데 지난 한 1, 2주 잘 맞았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뭔가 로직의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는 좀 시장 동조화에서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디커플링인데 차별화된다고 해서 제가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다 쪽의 차별화가 아니라 조금 이제 오미크론 사망자 발생으로 위드 코로나는 지금 시장과 관계없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X표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역동조화 쪽으로 일단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던 코로나19 확산 수혜주가 어제는 시장이 장중에 상승할 때나 이 후장에 하락 반전할 때는 대체로 이제 시세가 유지가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새롭게 좀 차별화될 가능성, 요렇게 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밤에 또 오미크론 또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개별 섹터로서의 움직임으로 좀 전환될 가능. 이거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시장이 좀 빠져야 올라가는 정도 이런 정도의 역동조화였다면 지금은
시장하고 무관하게 좀 오미크론 이슈를 먹고서 이제 좀 차별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ECS나 뭐 화일약품 뭐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오미크론 사망자 발생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중립, 이제 독자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이는 섹터 중에 NFT 메타버스. 물론 이제 NFT 메타버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보완주를 말씀드렸고 갖고 왔지만 적어도 이제 게임주만큼은 좀 이탈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결국에는 낙폭을 못 줄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피 서비스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NFT 메타버스가 게임주의 옷을 입고 다시 좀 등장할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바이오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독자적인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렸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뭐 백신 관련주나 이제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측면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뉴판에서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까? 로직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달, 뭐 천년 만년 가는 메뉴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금 그래도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 바로 대응하기 체크해드려요.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네. 디테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로직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이제 동조화해서 이제 배제하고 코로나 소외주는 이제 차별화 쪽,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정도. 그리고 NFT 메타버스는 분명히 옷을 갈아입고 또 역시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 옷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요 정도의 수정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망각하시고 왜 이 메뉴판 안 맞느냐고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뭐 어제 뭐 시장이 뭐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해도 제 종목 전략은 뭐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도 될 것 같고 뭐 보완주 예정대로 뭐 진행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뭐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포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2000-4822, 02000-4822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보완주 만나볼까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 가지고 올까 하다가 하루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제 네.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건 뭐냐면 이 녀석들이 지금 시장을 타느냐 안 타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타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타지 않는 쪽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완주 이 녀석이 시장을 안 타야지만 이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에는 워낙에 뭐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시장과 이게 위가 코스피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이 지니언스라고 요즘 뭐 이 보완주로 가장 좀 이제 시세가 잘 나고 있는 종목이고 요 아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원래 이제 한 종목 K사인을 더 넣으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넣게 되면 이게 너무 찌그러져가지고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K사인을 일단 뺐어요. 장 초반에는 워낙에 시장이 강해가지고 보완주도 일견 동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피는 이제 계속 이제 이 우하향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장 막판에는 이제 한 번 더 이제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만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11시 이후에는 시장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엔 동조화되는 듯 하다가 11시를 기점으로 차별화되고 오히려 코스피가 하락폭을 키울 때 얘는 오히려 이 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완주가 장 초반에는 시장을 이러면 못 갖고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11시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시장과 좀 따로 노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어제 충분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보완주를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시장의 디테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구두로 설명해 드린 건데 전 세계 좀 보안업계에서 조금 이제 큰 이슈가 된 뉴스를 하나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공중파에서 이게 보도가 된 거라서 상당히 좀 반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12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자로 MBC에서 나온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보안 결함 발견. 조치 서둘러야 전 세계 보안업계 발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 소스 로깅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픈 코드 소스 중에 log4j라는 소스가 있어요. 이건 그냥 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건 다 갖다 쓰는 건데
요게 지금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게 발견이 됐다. 그리고 이게 최초로 발견이 된 게 저 그림이 나오죠. 역대 이제 비디오 게임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일단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걸 뜯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애플, 아마존, 트위터 같은 글로벌 거대 IT 기업도 이 오픈 코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안의 취약성이 지금 드러났고, 이래서 이제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도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G스케일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티넷 같은 그 클라우드 보안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화벽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견조했고, 뭐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보안주가 어제 시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또 반영이 될 네.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아직 기사화는 안 됐어요. 최근에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카드가 해외에서 지금 무단 도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존, 뭐 애플, 뭐 우버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뭐 뽐뿌 같은 데 가보시면 계속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직 기사화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기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짧다. 네, 그래서 시간이 오늘 얼마 이제 없어요.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한국 정보 인증을 오늘 보안주에서 갖고 왔고요. 종목 포인트 하나 요약해 주세요. 예, 종목 포인트 하나 띄워주시면 최대 주주가 다우 기술 35.5% 갖고 있고, 이 다우 기술은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지반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다우 기술의 최대 주주가 다우데이터예요. 45.2% 갖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 1조 원을 기록한 아주 견실하고 우량한 그런 기업이라는 거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인 인증기관이고요. 인증 솔루션 웹보안 서버 바이오 인증하고 있고, 생체 기반 인증서를 지금 삼성페이와 LG페이의 지문인식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이 104억인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89억.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최근 2년간 연평균 100원 배당했어요. 올해도 100원 배당 이상이 유력합니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약 1.5% 배당 수익률 기대되고요. 네. 바로 가격 전략 갈게요. NFT 메타버스 생태계 보안 중요성 확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정책적으로 디지털 대전환 있죠. 배당 매력, 가격 메리트 다 좋고요. 최근 1개월 동안 외국인 14만 주 샀고 기타 법인 34만 주 샀고. 왜 이렇게 랩을 하냐. 네. 그리고 자, 목표가 바로 갈게요. 목표가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죠. 자, 매물대 초기까지만 잡을게요. 7,500원. 그렇죠? 그리고 손절 가격은 6,200원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보안주가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상당히 견실하고 배당 매력이 있고요. 가격 메리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한국 정보 인증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를 내일 저희가 네.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